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더 커지는 미 경기 침체 공포, 코스피 바닥 찾을까 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미 주식이 꽤 심각하죠. 실물 경제가 아닌 돈으로 끌어올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 미국의 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실물 경제는 바닥인데 금융 경제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황으로 봐서는 대선 전까지는 꽤 괜찮은 것처럼, 꽤 좋은 것처럼, 미국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경제의 민낯이 슬슬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카드 빚이죠. 카드 빚. 지금 미국 카드 빚이 1,400조. 어쨌든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전 세계가 뒤지겠다고 했던 코비드 19. 하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소비가 촉진됐었죠. 돈을 그냥 뿌려버렸죠. 헬리콥터에서 그냥 돈을 뿌리듯이 돈 복사를 했었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2023년 자넷 옐런은 코비드 19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또 뿌렸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4천여 곳에서 비상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7.8%.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꽤 심각하죠. 우리나라 신용카드 연체율이 3.4%. 10년 만에 최고치.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고, 비공식적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카드론으로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제 그것 또한 좀 있으면 터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티몬, 위메프 사태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죠. 그 영상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 물건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는 소비자, 그리고 돈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는 판매자.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비단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제네시스 블록 비밀 메시지.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지금 이 플랫폼 마켓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진화라고 봐도 되겠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죠. 천문학적인 돈이 유입되고 또 그 사이에서 돈들은 지 갈 곳을 가야 되는데 그들의 무능, 그리고 그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돈이 지 갈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딴 곳으로 새고 있죠. 어쩌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의 원상지는 전통 은행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재래시장과 도소매 라인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어쩌면 전통 금융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이들을 겨냥을 해서 했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몬, 위마프, 인터파크, 꽤 여러 곳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문제점들이. 그리고 그곳에 입점을 했던 정말 어마무지한 도소매 소상공인들, 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들끼리 경쟁을 했던 건 경쟁도 아니죠. 요새는 쿠팡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걸 검색만 하더라도 엄청난 개수의 경쟁 업체들이 디지털 안에서 가격 전쟁, 서비스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수료라는 명목 하에 그들은 꽤 높은 금액을 플랫폼 마켓에 제공을 합니다. 그 개고생을 하는데 결국 이제 플랫폼 마켓의 붕괴는 또 한 번 수많은 선량한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겠죠. 어떻게든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겠지만, 그 또한 우리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부도덕성, 그들의 탐욕을 커버해야 되겠죠. 어찌 그리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래 예측을 잘했는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은 전통 금융이 아닌 은행인 척을 하는 그곳, 플랫폼 마켓, 그곳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셨잖아요. 스타벅스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안에 천문학적인 돈이 그대로 세이브가 돼 있습니다. 자, 과연 스타벅스가 그 돈을 그대로 둘까요? 또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프트 카드 안에 있는 돈들은 그냥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숫자 노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스타벅스가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해도 이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별 상관없겠죠. 땅을 사도 땅값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고.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면 그들 또한 돌려막기를 하겠죠. 팀원 위메프가 그랬듯이 돈이 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 그건 뭐 미국의 금리 정책도 한 몫을 했겠죠. 어쨌든 팀원 위메프 그리고 미국의 주식 버블 이런 사태들을 접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어쨌든 2009년 레거시 금융,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게 된다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그의 비밀 메시지가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끝, 달러 경제의 끝, 그리고 아날로그 경제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 인류, 이 시대의 모든 의사결정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사람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은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쉬었죠. 휴가 다녀오시라고, 여러분들 쉬시라고 딱 휴가에 맞게 며칠 정도 쉬었고, 저도 뭐 충분히 좀 휴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좀 읽고 보고 싶은 영상도 좀 보고. 이제 그 대신 저희 멤버십 라이브는 제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꽤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금리를 동결하기에도 그렇고 금리를 낮추는 것도 리스크가 크고, 지금 어쨌든 바이든 정부는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시장의 머리가 훨씬 더 좋죠.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고, 일본에서 지금 갑자기 금리를 높여버렸죠. 그게 가장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넷 옐런 무제한 재정 살포가 가장 큰 문제였죠. 코비드 19 때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했고, 지금까지는 미 국채를 동맹국들이 사주어서 버텼는데 이제 그것도 끝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국은 그 전쟁을 한 번 더 역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 말은 곧 전면전이 미 대선 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게 더 좋을 거라는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혹시 바뀌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실물 경제는 그지 같은데,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는데 혼자만 해피했던 미국, 이제 그들이 뿌려댔던 돈들이 칼이 되어서 그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블은 붕괴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자넷 옐런을 두고 계속 그런 말 했었죠.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자넷 옐런, 결국 이제 미국의 달러를, 종이 달러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냥 자넷 옐런이 들고 있는 할부 한도, 일시불 한도, 그리고 현금 서비스까지 몽땅 끌어다가 쓰고 이제 그 종이 화폐를 완벽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제 말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할 겁니다. 그 사기는 결국 전쟁과 통화정책,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은 그 두 곳을 이용했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디지털로의 전환, 종이 달러의 몰락. 충분히 미국은 지금 또 한 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겠죠. 그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XRP의 활용이죠. 금 태환제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금 1온스를 가져오게 되면 미달러 35달러로 바꿔줄게. 그게 1944년. 그리고 이제 2024년 8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 번 더 이를 XRP를 가져오게 되면 $10,000로 교환해 줄게 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리플 가격은 제가 영상을 쉬었던 기간 동안 좀 왔다 갔다 했었죠. 884를 좀 올라탔어야 되는데 올라탔다가 다시 지금은 784원이네요. 그나마 777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평선 240, 36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XRP의 신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큰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데이터가 뜨지 않은 이상 777 밑으로는 가기 힘들겠죠. 저는 뭐 항상 5자, 6자 괜찮다고 했죠. 7자, 8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촌놈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 했죠. 하지만 이제 7자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부채든 미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 글의 끝은 그 모든 환경들이, 그 모든 조건들이 결국 요놈 XRP를 위한 도구가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백악관 드디어 움직인 암호화폐 업계와 정책 논의 예정. 고위 참모진 총출동.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USDC,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랩스와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리플에게 지금 가장 가까운 호재는 해리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원탁에 앉아서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 사진 한 장, 그 영상 한 장이 가장 중요한 호재거리가 될 거란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민주당 충분히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암호화폐 업계와 쎄쎄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민주당 관계자 암호화폐 업계 5일 화상 원탁 회의 개최를 한다. 어떻게든 지금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려는 해리스의 움직임이 보이죠.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해리스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 모든 목적이 돈이 유일한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라면 해리스는 적어도 꽤 합리적인, 왜 블록체인 기술인지, 왜 XRP인지 그거를 이제 꽤 설득력 있게 대중들에게 유창한 언어로, 똑똑한 언어로, 스마트한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중들은 해리스에게 한 표를 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기사들에 의해서 마치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틀은 이미 그들은 XRP를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조금씩 대중들을 인식시키는,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뉴스들을 뽑아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SEC와 합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또한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지금은 어쨌든 가장 미국에서 싫어하는 암호화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한 사건이겠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면 당연히 매를 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 시각으로 XRP를 바라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XRP를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려고 하니까, 사용하려고 하니까 XRP에게 완장을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완장이 수많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주홍 글씨처럼 보일 겁니다. 자, 새로운 한 주 휴가도 잘 다녀오셨고 익사이팅한 한 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온보딩을 했으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갈 때까진 뭐 가봐야 되겠죠. 자, 비트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